앞서 우리 곽혜아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왜 지금 우리가 힐링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아니면 이게 긴가민가 하고 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듯해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내가 어느 타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가능합니까? 이거 어느 방송국이에요? 저 아버지가 보면 안 되는데. 저 아버지한테 도서관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끝내주셔야 돼요. 30년 후에는 추석 연휴에 임시 공휴일이 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말이에요? 웬일이니? 안 그래도요, 저 이번에 추석 때 고향 내려가는데 13시간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막 엘렌트라랑 막 고스톱 치면서 뭐 시간 때우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뭐 추석 연휴가 하루 더 늘어난다 그러면 뭐 여유가 생겨서 되게 좋겠어요. 연휴가 6일이나 이어진다고 합니다. 앵커님, 무슨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세요. 무슨 그 소설 속 이야기 아니에요? 뭐 토요일에 그 방송일도 6일이나 일하는데 6일 동안 쉰다는 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6일 동안 쉬면 나라에서 일은 누가 하고 우리 나라 누가 지켜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그냥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주 6일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나라에서 주 5일 근무를 하라고 했던 그 처음 시작의 날이 제가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하던 때라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이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확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왔는데 영상에서 뭐라고 하나요? 30년 후에는 6일간 연휴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그때 주 5일 근무한다고 할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5일만 일해갖고 먹고 살 수 있느냐, 과연 이 나라가 잘 굴러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30년 후 미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한번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4차 혁명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나는 컴퓨터를 생산한다, 냉장고를 생산한다,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걸 모두 사람이 구분해서 대량으로 생산했던 게 과거의 전통 산업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다양한 각 개개인의 요구 조건에 맞는 특성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소량 제품을 생산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게 현재죠. 그러다 보니까 4차 혁명의 핵심은 융합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융합이라는 말을 그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즘에 신축 아파트에 가보시면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 보일러 어떻게 했나요? 집에 들어와서 보일러를 꺼야 했었죠. 에어컨 집에 들어와서 꺼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축 아파트에 가보면은 핸드폰 안에 이 모든 컨트롤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 밖에서 집에 들어가면서 전기불 켜고 보일러 켜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놓고 뭐 세탁기가 안 껴져 있나 이 모든 걸 핸드폰으로 미리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들에서 모두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 우리가 말한 에로티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에 가장 융합된 거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아파트 그 입주 시장에 가면 그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4차 혁명이구나. 불과 10년 전에 사물 인터넷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세상이 온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정말 예측하기 더 어렵겠구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일뿐만이 아니라 점점 복잡한 일도 기계로 대체되고 있고요. 특히 고소득자들의 직업, 판사나 의사 같은 게 로봇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일반 단순한 물류작업 같은 일을 하는 것도 로봇으로 대체되는 경우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들은 부모보다 돈을 못 버는 최초의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돈돈돈돈 한다라고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이들은 부모가 IMF를 겪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경제관념이나 돈에 대한 생각이 일반 우리들과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또 사회 현장까지 이렇다 보니까 무조건 그들이 돈돈한다라는 얘기를 쉽게 못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또 어떤가요?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 해서 이미 우리가 100세 가까워. 얼마 전만 해도 80세다 그러면 굉장히 장사하셨네라는 얘기를 쉽게 했는데 지금 80대 너무 흔하죠? 90세에 돌아가신 분도 아주 많고요. 정말 100세까지 사는 게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세상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도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때요? 다 청년 시대죠. 우리의 경제 활동은 55세에서 60세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끝나고 나서 내가 사는 세월은 30년에서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은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청년이고 중년인 우리들도 모두 다 해야 되는 고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로봇으로 대체되고 모든 게 대체될 때 사람만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변치 않는 게 바로 소비죠, 소비. 먹고 자고 쓰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소비 발생하는 게 이 소비를 반면으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하나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네트워크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늘 트렌드였거든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생긴 거는 무려 7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트렌드다. 이 책은 2016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싶어 했을까? 이건 올해 6월에 나온 책입니다. 70년이 스타팅된 회사 그 사업이 70년 후에도 여전히 핫하다는 거, 여전히 트렌드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평생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점점점 나이 들어도 평생 소득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평생 직업의 대안으로 생각해 본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늘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아마 로봇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100년 후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늘 누군가에게 대안으로 첫 번째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힐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힐리를 왜 선택했느냐. 그냥 어느 날 시크릿을 통해서 힐리를 만났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힐리를 하면서 수많은 리더들이 과연 이 힐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공한 네트워크 회사, 흔히 말하는 아메이나 뉴스키나 허벌라이프, 지금 벌써 30년, 40년씩 이어져 오는 그런 회사들이 성공한 네트워크 회사들은 어떤 조건이 잘 갖춰졌을 때 성공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타이밍. 우리가 흔히 선점의 효과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제품이 아메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없던 첫 번째 한국에 미국의 제품들을 들여놓았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제품으로 런칭을 해서 효과를 봤었죠. 그리고 누군가는 의약품으로 효과를 봤고요. 그러면 후발주자의 힐리는 뭐 어떤 제품으로 승부를 볼 것이냐. 저희 힐리 역시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다른 회사가 갖고 있지 않는 우리만의 제품으로 승부를 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어디에 참여를 한다든가, 또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복제되는 게, 이 복제가 잘 되고, 그러면 그 팀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복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거, 불로소득보다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를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열심히 해본 분들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랜, 그게 바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리더를 꼭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머지가 네 가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 네 가지를 조화롭게 이 사이클에 잘 돌아갈 수 있게 솔선수범하고 리딩해주는 리더가 없다 하면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모든 중요성이 똘똘똘 뭉쳐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힐리는 여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힐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처음에 회사가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비전을 보고 뛰어드는 약간 도전적인 그런 사업가들이 먼저 이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사업가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업가들이 합류를 하면서 성장을 갖습니다. 뭐 저희가 완전히 사업을 런칭을 했을 때는 어떤가요? 제품이 제때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회사에서 팔로업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회사가 사업하는 사람들의 속도를 못 맞춰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극초기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순간을 즐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게 극선점의 시기와 그다음에
사업가들이 성장하는 시기를 거치고 나면 이 초창기 성장에서 성공했던 사업가들을 보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 하고 뛰어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보통 시작하는 시점이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에 많이 합류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급성장을 하게 되고 정말 많은 사업가들이 런칭이 되면서 아울러서 소비자, 그냥 일반 제품을 좋아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더 많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업가들 그리고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회사는 더 많은 제품을 런칭을 해서 소비자 마켓을 열리게 되죠. 이 시간들이 보통 7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거쳐서 아메이나 애텀이나 수많은 굴지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 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힐리는 여기서 어디쯤에 있느냐라고 보면 맨 앞에 극선점 중에서도 극선점이죠. 우리는 한국으로 보면 한국은 작년 2022년 10월 17일에 오픈했지만 우리 힐라이프 그룹은 바로 올해 9월 1일에 런칭을 해서 이제 약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신생 그룹이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했고 그래서 글로벌 리더들도 집중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저희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일본마저도 올해 오픈을 했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도 오픈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모두 다 2020년 이후에 오픈한 나라들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사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약간 맹주다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한국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근데 힐리는 어때요? 우리가 초창기 오픈한 국가는 아닐 수 있지만 문제는 다 비슷한 시기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나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이 힐리를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 선점뿐 아니라 글로벌 선점의 지위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죠. 저희가 힐리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파동을 향한 주파수를 향해서 에너지를 컨트롤해주고 내 안과 밖을 잘 조화롭게 해서 훨씬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힐리 디바이스다라고 하면 또 하나는, 원료의 특별함이죠. 사회에서 들어가 있는 소금과 머드로 인해서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서 효험을 보여주고 있는 시크릿 스파 제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힐리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현재 시크릿 스파 제품과 힐리 디바이스, 그리고 힐리 디바이스가 개인의 몸에 착용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맥힐리는 반경 3m 이내에 공간을 조화롭게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 세 분야의 제품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별화된 미세 전류 주파수를 이용하여서 생체 에너지를 조화롭게 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다? 생체 에너지를 조화롭게 해준다. 어떻게 해주느냐?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힐리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타임웨이버라고 하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이미 양자기기로서 병원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의료기기인데요. 배당 금액이 2억 원 가까이 되고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얘가 통증이 없이 치료가 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의료 현장에서 호응도 좋고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개발자이신 슈미케 박사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를 대응해 주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양자기기도 개인용 양자기기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업용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모로 그냥 한번 테스트용으로 이 양자기기를 만들어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들한테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하게 해봤더니 너무나 만족도가 높아서 이게 사업으로까지 확장이 된 경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고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 힐리 같은 경우는 태동부터 어때요?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썼더니 너무 괜찮아. 그래서 소개를 해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힐리에는 어떤 수많은 기술들이 녹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전자기기라고 생각을 해서 전자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 특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의료 종사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한 40여 개국에서 의료진들 그리고 2,50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매일 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치료용으로 좋은 주파수라 에너지를 계속 개발해서 같이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독일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독일은 약간 완벽주의다. 그리고 제조국이다. 그리고 꼼꼼한 완벽주의로 정말 많이 알려진 그런 독일이란 나라의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정말 다양한 기술적인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저희가 디바이스 사이에 블루투스 연결하다 보니까 또 보안 문제를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 역시 최고 수준의 보안을 이미 특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일단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내가 이 제품을 얼마나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양자가 뭔가, 왜 양자라고 하는지, 양자가 뭔지 한번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양자의학은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적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리, 물과 그리고 흙, 생명체, 심지어 돌까지도 모두 고유의 파동을 방출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성 단위는 세포이며 세포를 나누면 분자가 되고 다시 분자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로 나뉘게 됩니다.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자와 양성자가 정기적으로 자기적 성질을 띠며 서로 밀어내고 끌어당기기도 하면서 진동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파동이 바로 생명파동 소립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인 소립자의 파동은 제각각 다른 주파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의 각 장기와 부위에도 고유의 파동 즉 주파수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의 파동은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의 주파수가 다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해부학 교수인 해롤드 섹스톤버 박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유의 주파수로 건강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고유의 파동은 상호 공명하면서 각자의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미세먼지, 전자파, 바이러스, 화학물질의 남용 등으로 인해 항상 병적인 파동이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병적인 파동은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는 통증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다 이해 가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양자가 뭔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원자는 들어본 것 같은데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설령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조립이 되어졌는지 연료는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도 자동차 키 꽂으면 시동이 걸린다.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어줘야 된다. 깜빡이 켜야 된다. 이런 것만 알면 자동차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저는 이 힐리 디바이스도 양자 기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되 어떻게 양자가 되느냐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장기마다 고유의 에너지가 있고 내 몸의 컨디션이 나쁘거나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것만 명확하게 알고 이걸 이해하면은 내가 이 디바이스를 썼을 때 그 경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정리해보면 사람들은 결국 외모로 보이는 것은 조직과 장기로 이루어졌죠. 피부라는 조직, 이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장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좀 더 분해해서 보게 되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더 분해해서 보면 분자, 그리고 원자까지. 학교 다닐 때 원자까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더 나아가서 아원자, 그리고 더 분해해봤더니 이게 각 사람마다, 또 각 장기마다, 각 사물마다 각각의 고유 주파수나 진동을 통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람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게 정보 영역으로 넘어가서 차별화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랬을 때 제네럴 주파수가 아닌 나의 장기에 맞는 이 장기에 맞는 개별화된 미세 전류 주파수를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떨어져 있는 에너지 레벨을 올리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상이 평화롭고 안과바퀴 조화로운 생활이 되면서 더 건강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피트니스를 하건 뭐 음식을 먹든 뭘 할 때 가장 많이 챙기는 게 바로 단백질이죠. 우리 몸에 단백질,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게 뭐다? 단백질. 성장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다? 단백질.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단백질을 정말 잘 챙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먹는 것도 충분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바로 이 미세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 합성을 70%까지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소 중에 하나인 아미노산 역시 굉장히 원활하게 운반이 되게 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ATP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TP가 뭐냐라고 하면 저희 그 전기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기 자동차가 저희가 이 전기가 열려 있는데 전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배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이 배터리의 성량에 따라서 배터리가 충분하면 멀리 갈 수 있을 것이고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ATP라는 이 APT라고 하는 이 세포가 바로 내 몸에서 배터리에 같은 연료를 해줍니다. 미토콘드리아 끝에서 굉장히 꾸준히 재생이 되고 얘가 어느 정도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재생이 되고 이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노화 방지라든가 근육량 유지라든가 그리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ATP가 꾸준히 재생이 되고 잘 생성이 돼야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저희 미세전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힐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아마 이 ATP에 건강한 에너지가 쭉쭉쭉 쌓여서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마 더 젊어 보인다. 어느 날 봤더니 저분이 왜 젊어 보이지? 얼굴이 좋아 보이지? 전에 작서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3개월만 써보세요. 다른 분들이 알아보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ATP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별히 어떤 질병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굉장히 다양한데 효과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게 근골격계 병변이라고 돼 있죠. 쉽게 말해서 무릎 통증, 관절 통증, 허리 통증, 뭐 무릎, 손목 통증 다양한 쪽에서 이런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미세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뭐 계단을 못 올라가셨던 분이 계단이 올라갔어요. 뭐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던 분 화장실 갔어요. 우리 이런 후기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음. 그리고 또 한 분야는 말기암 치료를 요즘에 양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눔 한의원이라는 곳만 나왔는데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도 특히 말기암으로 갈수록 말도 못하는 통증이 동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양자 치료에 대해서 의존하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병원들에서 치료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는 ADH죠.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이게 뇌에다가 전류를 보내주면서 치료해주면은 아이들도 통증 없이 그리고 약 먹어야 하는 부작용 없이 조금 더 치료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활용하는 게 먼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문제가 지방세포인데 이 지방세포를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디바이스 뭐죠? 지방변성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수면 치료. 특히 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울증 치료 이거는 에스더 박사님이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울증 치료도 전기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 이외에도 안구건조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주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는 평생 나의 친구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체중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운동할 때 도움받으려고 스태미너 이것도 가끔은 제가 한번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거, 힐리를 전달해 볼 수 있겠다고 했던 첫 번째는 바로 저는 수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저 원래 머리만 대면 3초 안에 잠드는 사람이었는데 갱년기가 오니까 중간에 한 4~5번씩 깨는 일이 벌써 한 2~3년 전부터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늘 낮에 피곤하고 잠을 많이 자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처럼 항상 좀 몸이 힘들었었는데 이 수면을 한 4일 정도 돌리고 나니까 한 3일 정도까지 못 느꼈었는데 4일째 정도 되고 나니까 어느 날 잠을 아주 조금 잤는데도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아주 맑은 숲속에서 자고 일어난 느낌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힐리를 썼고요.
또 여름에 이제 에어컨 밑에서 운전하다 보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안구건조증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는데 이 눈의 조화 프로그램 돌리고 한 10분, 15분 지나면서부터 눈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년의 여성들의 여성 호르몬 마음대로 안 되죠.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거고요. 아마 우리 대표님들이나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각각 본인들이 잘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힐리에는 이 디바이스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내가 만약 디톡스를 좀 하고 싶다. 가장 기본인 골드 사이클을 활용해서 디톡스나 이런 부분을 해주면 좋고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손목이든 발목이든 이렇게 골격계가 아파서 통증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국소자극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병원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일에 집중하고 싶다,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학습 프로그램이 아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레이저 대신에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뷰티 스킨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명상하는 데 도움받고 싶어요. 차크라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수많은 220여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 내가 지금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을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어떻게 찾느냐? 음, 1일 프로그램에는 블루앱이라고 해서 이 공명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명 분석을 들어가면은요, 지금 나의 신체 장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에너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나의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울한 감정이 더 좋은지, 아니면 그냥 에너지가 다운돼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까지 아주 신출귀물이는 표현은 아니죠. 깜짝 놀랄 만큼 정확하게 분석을 해줄 때가 있어서 가끔은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로 생각하고 싶은데 힐리를 보면서 이 공명 분석을 통해서 하고 놀라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명 분석 통해서 나의 정서적인 부분도 잘 케어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도 함께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힐리를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경험을 시켜줬을 때 80% 이상이 매일 사용하게 되더랍니다. 처음에 그냥 해봤는데 효과가 좋아서 매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중에 결과는 어때요? 느낌이 좀 달라지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96%가 개선이 됐다라고 느끼죠.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추천을 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 94%가 추천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사용해보고 그 효과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를 비춰볼 때 94%의 사람이 추천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말 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지금 여기서 힐리 디바이스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1세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찾잖아요. 미래 사업은 뭘로 해야 될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저희가 실버 산업은 조금 옳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실버 산업 어쨌든 은퇴한 사람들 60대 이후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활성하지만 또 하나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수많은 회사들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지금 현재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 사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는 이 힐리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미래 사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힐리 디바이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사업의 카테고리죠. 바로 시크릿 스파 제품. 시크릿 스파 제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사해소금과 사해모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 각종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피부 질환의 효과를 보여주게 하고 또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피부 장벽을 두껍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시크릿의 찐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시크릿 스파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또 하나의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미세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미세전류가 내 몸에서 잘 흐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하면 내 몸을 흐르게 해주는 전도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테스트할 때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걸로는 바로 이 미네랄이
내 몸에 전도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모를 해드릴 때 이게 잘 흐르지 않아요 라고 하면 바디버터를 손목에 바르고 정맥을 연결해 줬을 때 이 미세전류 굉장히 잘 흐르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하나 바로 미데라를 통해서 미세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하고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시크릿과 힐리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사업군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는 해발 470m 아래에 있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거기에만 있는 13가지 미네랄로 인해서 특히 브롬 같은 항염 성분이 아주 강한 그런 성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의 효능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440여 개국 600개 매장, 그것도 고급 매장이죠.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거를 태국 시안파라곤 백화점에서 가신 사장님이 찍어온 사진이세요.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 바디버터를 한 35,000원, 34,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는데 실제 이분이 여기 매장에 가가지고 95,000원에 이 바디버터를 구입을 해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5월에 제품 수급이 어려울 때죠. 그때 대부분의 제품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대체품을 찾습니다. 근데 시크릿은 어떤가요? 바디버터 이거 아니면 안 돼. 해서 온라인에서 계속 제품을 찾다 보니 가격이 무려 11만 원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셨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저희는 8만 명 가까이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크릿에 또는 힐리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초선점의 자리를 갖고 있는 타이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의 먹거리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죠. 바로 힐리 디바이스를 통해서 유니크한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시크릿 스파라고 하는 그 어느 회사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원료의 독특함과 원료의 차별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크릿 스파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제품을 경험한 찐 팬들이 무려 8만 명이나 되고 이분들이 정기구독, 우리가 오토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기구독을 통해서 합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분들이 힐리와 더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힐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우리 11월 전략 발표로 되어 있지만, 자, 우리가 1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까 해화 리더님이 그 얘기 하셨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성취해도 30일이 지나도 11월이 2023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부터 한 가지씩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 회사에 주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공하는 회사에 대한 조건 중에 탁월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보상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프로모션이죠. 근데 이 11월에 진행이 되는 프로모션은 저희가 이 힐리 리조넌스를 구매하게 되면 코일을 저희가 무료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일 같은 경우는 안 써보신 분들 모르고 한 번 쓰면 코일을 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아니 마약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군요. 한 번 쓰면 뗄 수 없는 이 코일.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줄 때, 내가 돈 28만 5천 원 주고 살려고 하면 또 막상 손 떨리니까 무료로 줄 때 꼭 증정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또 다른 공간을 조화롭게 해주는 디바이스, 맥킬리라고 하죠. 나를 통해서 반경 3m의 공간을 조화롭게 해주는 그런 맥킬리인데 이거는 맥킬리 클래션과 프로페셔널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맥킬리 클래식 버전을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앰모스피어, 워터 프로그램, 맥메킨. 여기 맥메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디바이스의 국소자극 프로그램이 병원 치료에 준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맥메킨 프로그램에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두 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정기 구독을 했을 때 각각 34,8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6개월을 무료로 쓴다 그러면 그 돈도 거진 2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맥킬리 클래식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 20만 원 정도의 지금 증정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무료 증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맥킬리 프로페셔널은 이 세 가지 제품이 전부 다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킬리 프로페셔널을 구매를 하게 되면 클래식의 에디션을 무료로 증정해주고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사실 지금 맥킬리 디바이스 갖고 계신 분들은 저기 힐리 디바이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으셔서 맥킬리 갖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은데 오늘 소식이 나왔죠? 다음 달부터 5만 원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맥길리 원하시는 분들, 맥길리 전달하고 싶은 분들, 생각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한 발 빨리 전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쉐어링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직추하는 QV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저희가 주느냐. 1000QV를 추천했을 때 골드 에디션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2명 추천되어 있는 건 뭘 기준으로 했느냐? 힐리 리조넌스 있죠. 힐리 리조넌스가 750QV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2명한테 추천을 하면 골드 에디션이 증정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3명한테 추천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맥길리 클래식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넌스는 189만 원짜리 굉장히 비싸죠. 이거는 4명 추천했을 때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가장 좋아하는 맥길리 프로모션은 7분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맥길리 프로모션, 그 프로페셔널에 도전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달성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6천부터는 중복 지급이 되니까 6천은 1000하고 5천을 합쳐서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보상을, 아니, 이 많은 프로모션을 잘 활용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직급을 가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우리가 앞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잘 잘 복제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연말 행사 중에 이어엔드 파티라는 게 있거든요. 이어엔드 파티는 왜 할까요?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것도 보면 12월 30일, 31일이 되면 가요제, 뭐 연예대상, 청룡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행사들이 연말에 몰려있죠. 그 연말에 행사는 왜 할까요?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올해 어떻게 지나왔고 또 올해 성장한 사람들은 누구고 내년에는 어떤 기대주들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은 누가 있는지 이걸 모두 보여주는 게 저는 그런 영화제나 또는 그런 시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와 마찬가지가 바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어엔드 파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어엔드 파티가 우리가 아주 직급이 낮은 첫 STM이라고 하죠. 직급이 높다 낮다라는 표현은 어렵지만 지금은 우리가 STM이라는 직급으로 바로 이어엔드 파티를 참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내년에도 STM의 직급이 참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STM을 달성하셔서 이어엔드 파티를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서 뭘 보셔야 되냐? 아, 내가 원래 STM으로 왔는데 몇 분 정도가 왔구나. 그리고 회사는 올해는 어떤 과정을 겪었고 회사가 내년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또 이어엔드 파티에 참석을 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마 STM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고요. 더 높은 직급으로 당연히 가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게 성장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그렇게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왔는지, 회사는 얼마나 많이 커졌는지,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합류하는 분들은 누가 있는지, 그 분들을 왜 보셔야 되느냐? 그 분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하면서 우리 회사도 같이 점점점 커지고 또 나도 커지고 우리 팀도 커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시면은 회사의 성장 속도와 나의 성장 속도가 어느 날 일치되면서 더 높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어엔드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STM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도전이다. 왜? 그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히 상상으로 안 될 거야.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답하죠? 너는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대답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STM까지 도전하시기를 응원하고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